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 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일제히 힘을 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하루 조정을 받은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개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2,73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0.7%의 강세로 2,72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1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05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크게 조정을 받았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장 초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일제히 반등하면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세 종목 모두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3%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주사기 공급업체 등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운 메디칼이나 삼성제약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강세인데요. 서울의 신규 확진자 중 65%가 병상이나 격리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신성 ENG가 카이스트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해 초 이후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우려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순환매가 활발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 같이 상승을 하는 줄 알았는데 코스닥은 다시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코스닥 쪽에서의 힘이 없는 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이탈도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매도 중요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준 건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들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 백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역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결국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었던 건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즉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안전자산 쪽에서의 그 매수가 집중됐던 이 자금들은 더 이상 안전자산 쪽에서의 머물릴 필요가 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안전자산 쪽에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자금 이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환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는 결국은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이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강조드렸던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소외감을 느꼈던 것도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안 올라오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느끼게 될 거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포인트 지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2700포인트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이고 이제는 그동안 수급이 쏠려있던 안전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은 좀 반응이 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환율이 1,080원 선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안전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상승 전망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바이오 11,500원, 네. 예, 15%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매도 시점인지 좀 더 보유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네요. 예. 조금 더 보유해 볼지 아니면은 매도를 예.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11,5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어제 오늘 강한데 오늘은 그래도 좀 양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좀 손실 났다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맞죠? 예.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좀 주가가 올라와서. 근데 이 기업은 좀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에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예. 나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좀 따라해 보세요. 예. 아시겠죠?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 해두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13,6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는 거예요. 예. 네, 13,600원 손절가. 그리고 네.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15,500원일 거예요. 이 15,500원 정도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 예. 이 가격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보면은 단기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데 올라갔다 확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이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 해두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만 좀 따라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손절가 13,6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앞타모 사이언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300원에 10%요. 네, 24,300원에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산 날부터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네. 좀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장기 보유를 해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품인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장기 네네. 보유에도 괜찮은 종목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타머 사이언스는 24,3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한 23,500원 정도인데 이 종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그 손실이 나고 나서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앞타머 사이언스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주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네.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잖아요. 이 이슈로 주가가 움직였던 거잖아요. 아니 맞죠? 코로나 일수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고요. 예.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와 관련된 특허 때문에 주가가 그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만약에 이 기업을 매수할 때 다른 얘기를 하셨던가요?
근데 이제 장기 보유를 해도 이게 네. 악타머라는 어떤 네. 약을 만드는데 특별한 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마다 전부 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네.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네, 그 네.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죠. 상장된 지 얼마 안 3개월 정 그렇죠.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받고. 못 받고 있는 네. 상황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밖에서 상장되기 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막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는 그 지인분은 그냥 100%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지인분의 돈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돈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만약에 손실 났다고 해서 그 지인분이 그 손실금을 만회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네. 어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네. 그렇게 미래 가치를 두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를 지금 여기서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성과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만족할 만한 성과들이 지금 나온 건 없어요. 예, 지금 3개월밖에 그렇죠.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가격이 23,000원인데 나중에 10,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가지 마세요. 결국은 주식은 평생 내가 이제 무조건 장기로 끌고 가겠다.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들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종목별로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이슈를 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코로나와 관련된. 그래서 올라왔다면 전혀 아닌 줄 네. 알았어요. 코로나 그러니까요. 관련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병에 대한 네. 그러면 간암이라든지 뭐 병 네. 치료제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기업은 중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22,7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22,700원이요. 그리고 올라오면 제가 볼 때 목표 주가는 일단 27,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가격 27,000원. 27,000원이요. 목표 주가는. 예. 근데 예. 27,000원 뭐 넘어가면 그때는 3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장기로 22,000원. 간다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손절가, 목표 주가 잘 기억하시고 올라오면 잘 예, 대응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는 점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손절가 22,700원 그리고 목표가 27,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강약품. 부광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400원에 비중은 10%예요. 네, 24,400원의 비중 10%요. 네. 네, 조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전번에 27,000원까지 갔다가 또 밀리고 내가 장기로 보거든요. 네네. 한 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한 3만 원 이상까지 좀 길게 보실 생각이세요? 예. 네, 최근 주가는 계속 24,0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전략을 잡아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바닥이다 하더라고요. 네, 바닥에 있어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부광약품은 24,400원에 매수하셔서 좀 3만 원 이상까지 길게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학약품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세요? 주가가? 네. 네. 예. 뭐 혹시 제가 볼 때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 어디 갔노 엔터님이 어디 갔노 바닥이다 걔가 사락해갖고. 일단 부강약품은요. 지금 여기서 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네. 고점에서부터 지금 45,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4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네. 떨어진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주가는 어디서부터 올라왔나요? 12,000원대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네. 12,000원부터 24,000원까지면 2배가 올라왔어요. 그죠? 네. 네. 그럼 부강약품의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올라갔을까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코로나 지금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다면 부각약품이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백신을 만들어야죠.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예. 그럼 주가가 만약에 백신을 지금 접종하기 시작했다면 주가는 이미 올라갔어야 돼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재료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네. 또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래로 보면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1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앞으로 네.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확실하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즉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건 네.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각약품은 가격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4,000원 정도 가격대를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예, 24,000. 예. 네, 24,000원. 그리고 올라오면 제가 볼 때 27,000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7,000원을 넘어간다. 그때는 조금 더 높게 28,000원.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거지. 한 번에 그냥 딱 높은 가격을 목표 주가로 갖고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디 갔노? 그러면 네. 뭐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까? 그럼 팔아볼까요? 네. 지금은 근데 결정을 딱 내릴 시기는 아니에요. 네. 아직은 지금 시장에서는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24,000원 이 가격만 딱 보시고요. 올라오면 27,000원 목표 주가 그 다음에 27,000원 오면 그때 뭐 절반 덜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아시겠죠? 이렇게만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팔 필요는 없다. 그죠? 네, 24,000개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나오겠다. 없어요. 만약에 24,000원 가격을 깨면 나오셔야죠. 예. 저는 주식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벌도 하거든요. 네, 가격을 보시면 되잖아요. 24,000원 밑으로 23,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바로 매도하지는 마시고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돌파하면 조금씩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 네네. 83,000원의 비중이 50%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여행 관련된 주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네, 호텔신라 오늘은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다 오르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서셨는데 이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호텔신라는 8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좀 많으신데 오늘 이제 84,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 수익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호텔신라 지금 매수하고 나서 수익 중이신데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오랫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호텔신라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주잖아요. 그죠? 네, 네. 피해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실적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호텔신라예요.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지금 이제 주가가 84,400원 정도까지 와 있는데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를 보면 조금씩 이제 좀 더디긴 하지만 주가가 점점 레벨업이 되고 있긴 해요. 여기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또 한 단계 위로 올라왔잖아요, 점차. 그렇죠? 시간이 네, 걸리긴 9만 하지만. 원은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9만 원은 가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는 일단 9만 원이 1차 목표고, 1차 목표가. 네. 근데 9만 원이 넘어가면 이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하기 전 주가죠. 거의 10만 원 정도. 여기때까지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 네. 9만 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여유 두고 끌고 가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3월 달 이후에는 조금씩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9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절반 정도 비중 줄여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0만 원으로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LB요. 네, HLB 매수가랑 비중은요? 98,100원이고 비중 50%예요. 네, 98,100원에 비중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조금 그 조정도 받고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따라줘 봤더니 네. 기회를 놓쳤어요. 어제 팔 기회를. 네네. 이제 월요일에는 한 10% 이상 오르고 또 이제 어제 다 빠져버렸네요. 네. 네, 매도 기회를 놓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매도 시점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HLB 98,100원에 매수하셨고, 이분도 비중이 50%이신데, 지금은 다시 다 빠졌네요, 상승분이. 이거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익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다가 못 파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시청자분? 네, 네. 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 욕심부리다 못 팔았어요. 원래 목표 주가를 세울 때 좀 높게 네. 세우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항상 네. 생각했던 가격보다 또 낮게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아마 1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네.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 왔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또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개인 네.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 기업을.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슈는 사실 웬만큼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주가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주가가 계속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상승에 대한 시기가 좀 짧죠, 주기가. 그렇죠?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주기가 네. 짧다는 건 뭐냐면 단기로만 이 기업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물량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욕심을 좀 줄이고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HLB는 지금 제가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은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가격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저는 10만 5천 원 있죠. 10만 5천 원. 네네. 10만 5천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사실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팔아야 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10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10만 5천 원 넘어왔을 때 그때만 수익에서 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가의 등락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17만 6천 원이고, 네. 네, 비중은 제가 20%라고 전화드렸는데 25%네요. 네, 25%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네. 네, 이제 수익이 오늘 좀 많이 나셨는데 이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네, 매수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네. 네, 앞으로도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제 좀 장기로 보유하려고 매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오늘 7% 이상 좀 강하게 오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네네.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17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오늘 21만 원 선 터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장기로 봐도 될까요? 네.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원래 길게 이제 차분하게 끌고 가고 싶은데 네.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을 하면 맞아요. 그때 좀 불안해지거든요. 아마도 시청자분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보니까 시청자분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해서 뭐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네. 네, 방송을 평소에 좀 잘 보시죠? 이 방송은. 특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산 거거든요. 그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네.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로 본다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7% 정도 올라왔다. 주가는 여기서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을 할 때 아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걱정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고. 네,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역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중간에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부터는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부터 그동안 너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정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역시 메리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이 더 큰 거고요. 중간중간 흔들리실 필요 없이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저는 23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네네. 저는 최소한 그래도 한번 이왕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거 23만 원까지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방한하고 나면 좀 더 오르겠죠. 네, 맞아요. 화장품주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작은 힌트가 또 나왔잖아요. 게임 쪽에서. 네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백신도 역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화장품 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표주의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만 끌고 가시고 23만 원 정도 왔을 때 뭐 다시 네. 한번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원래 이 기업은 지난 12월 달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그죠? 네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더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23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이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23만 원 이상까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대화를 했지만 방송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사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즉 뭔가의 변화가 오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저녁 7시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분석과 대응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증권요. 현대차증권 맞으세요? 예, 현대 자증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10%요. 네, 12,500원의 비중 10%세요. 네, 예. 현재가랑 가격대가 비슷하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은행하고 증권주 좋다고 이래 보고 이래 샀는데, 네. 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가 싶어가. 네, 은행주랑 증권주 괜찮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더 길게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차증권은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던 종목입니다. 더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그 얘기는 아마 저한테 들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증권주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하고 그만큼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증권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고 분명히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증권의 경우에는 올라가다 지금 사실 고개를 잠깐 숙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혹시 현대차증권 쪽에서 나온 뉴스 한번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뭐 좀 네. 아주 주식이 얼마 안 해가지고 확실히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장기로 본다. 저는 증권주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증권 쪽에서 보니까 이제 뭐 여의도의 일부 또 사옥에서 사옥을 폐쇄했다는 소식이 또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10% 정도 비중이시라면 장기로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 기업은. 그죠? 안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만약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장기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잘 안 보시죠? 평소에. 예, 잘 그죠? 안 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14,000원 정도를 기억해 두세요. 예, 예. 14,000원 정도 기억해 두시고 14,000원 오면 그때는 수익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너무 길게 예, 계속 고맙습니다. 가져가시면 나중에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키시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또 하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는 14,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텀보를 네, 17만 5,771원에 네, 60%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 지금 한 17만 2천 원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비중도 네. 커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첨보는 17만 5,771원으로 이제 매수가를 맞춰 놓으셨고 비중은 6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 첨보라는 회사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아마 방송을 계속 보셨다면 첨보라는 기업을 자주 상담을 했던 걸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첨보가 2차전지 전해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2차전지 관련주로 뭐 최근에 뭐 캐파를 늘려서 공장을 증설해서 뭐 캐파도 늘렸고 여기에서 이제 큰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뉴스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말이죠. 근데 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증권사나 이런 그 언론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있죠. 이런 걸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또 많이 샀잖아요. 그죠? 예. 그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이제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그래서 지금 첨보는 비중을 60%까지 지금 들어가셨다는 건 처음에 얼마에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 가격이 비쌌죠? 더 비쌌죠? 좀 비쌌죠. 그렇죠. 예. 이게 한번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18만 원 있죠. 예. 18만 원까지는 얼마 가격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그래. 네. 왜냐면 개인들도 많이 샀고 이게 너무나 이슈를 많이 탔던 기업이라 예. 갑자기 또 빠져버릴 수도 18만 있거든요. 원까지는 갈까요? 네, 지금은 18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욕심을 좀 부리지 않으면 돼요. 예, 네. 예. 좀 불안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첨보 잘 정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매수가 위 1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손실 없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심 생미크맨 네,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은요? 29,850원에요. 네. 10% 정도요. 네, 29,85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유, 그냥 답답해서 전화 드렸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답답하세요? 아유, 수익도 너무 조금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동진세미캠은 29,8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답답하시다라고 전화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이제 잘 내고 있는 개인들보다 사실 손실을 보는 개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어쨌든 보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분께서는. 근데 좀 답답하시죠? 네, 그렇죠? 매수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한 달 됐는데 이제 손실 났다가 수익이 나셨네요? 그러면? 아유, 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쵸? 또 조금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실 났다가 또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네. 원래 근데 손실 날 때 좀 불안해요. 근데 손실 났을 때는 이제 저거 본전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네네. 그렇죠. 본전이 오면은 이제 수익을 기대를 하고 근데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왜 빨리 안 나나 더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유, 다 그런가 봐요. 네, 사람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그런 감정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 네. 말씀 듣고 좀 네. 대응하려고요. 네, 그래서 종지세미캠의 경우에는 지금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상승보다 요번에 상승은 좀 탄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기업은 일단 3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까지가 안 오더라고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요전에도 천천히. 네. 요만큼 갔다가 도로 확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은 지금 0.9% 좀 빠져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8%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렇지 글쎄, 않나요? 그런,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기업은 그렇게 답답한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끌고 와서 35,000원에서 수익만 잘 챙기세요. 그리고 35,000원까지 언제까지 갈지 아주 그냥 캄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당장 내일 갈지 뭐 오늘 갈지 모레 갈지는 몰라요. 네. 네, 그건 누구도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식은 제가 볼 때 지금 하시는 투자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제가 뭐 미치고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안 나서 또 올라가죠, 막.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렸으면 올라갔을 텐데 아쉽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차분하게 가서 35,000원에서 나오자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언제까지 좀 기다리나 그게 그 너무- 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아이고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가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35,000원에서 잘 나오세요. 그게 좋은 네.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네네. 기업도 아유, 모르고 감사합니다. 사셨어요? 네? 기업도 모르고 사셨어요? 아니 네. 지인이 네. 부탁해가지고 아, 그래요.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마음 컨트롤을 못하면 손실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것만 잘 컨트롤하시고 35,000원에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수익 더 많이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G 학을요. LG화학이요? LG학 네네. 그걸 묵었으면 팔았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네네. 또 13,000원 뜰 때 들어갔단 말이요. 네. 그렇게 한 84만 원에 들어갔는가 얼마 들어가는 모르겠어. 근데 LG학이 놔두면 괜찮을까요? 팔까요? 네. 84만 원에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예.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주. 네? 5주. 비중은 5%. 네, 알겠습니다. 좀 고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G화학은 83만 원쯤의 그래도 비중은 5% 작긴 한데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얘기로 보면 다 샀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샀다는 건 100% 아닌가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다 사셨다는 게 있는 자금을 다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럼 100%네요? 네.
아, 돈 좀 남겨놓고, 조금 남겨주고 거의 뭐 네. 90% 가까이 사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갖고 그걸 내리면 또 사들어갈까.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안 네. 들어갔어야죠. 그래도 팔았으면 안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 그러니까요. 비싸게 팔고 그렇게 싸게 사지도 않았어요. 예.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사실상 지금 주가는 이제 기업으로 본다면 LG화학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만큼 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특화된 기업이기도 하고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근데 주식이라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그렇죠? 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괴로워서 팔면 또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미쳐보세요. 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거나, 네, 그럴 때 매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LG화학은 비중도 크시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기업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기업은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오면 매수가가 83만 원이면 83만 원 매수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83만 원 오면 그때는 손실 없이 그냥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는 절대 팔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본전에서 83만 원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네네. 네, 매수가 26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80%요. 26만 원의 비중 80%세요? 네. 네, 이제 35만 원,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매도 시점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2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라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또 고점에서 좀 내려오니까 좀 아까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진짜 아깝겠죠. 네. 원래 내 돈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셀트리온 일단 뭐 잘 끌고 오셨어요. 근데 조금 일찍 전화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저 주변 지인분들이나 다 셀트리온 쪽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올라가다 한번 흔들리면 빠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겠죠. 그죠? 네. 어제 주가가 이제 장중에 흔들리면서 이때 올라가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 빠졌어야 돼요. 셀트리온은.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밀렸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밀린 이상 지금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 과거에 40만 뭐 4천 원 며칠 전에 이제 그 계좌를 확인하셨을 때 금액은 잊어버리세요. 네. 그건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좋은 시기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략을 좀 세워서 기다릴 건 기다리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한번 참으셨잖아요. 네. 흔들렸는데 네. 32만 7천 원이 중요한 가격대예요. 오늘 여기서 흔들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저점이 32만 7천 원이니까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두시고요. 네.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등은 아마 39만 원쯤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올라왔을 때 39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39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흔들리다가 32만 7천 원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손절가를 이 가격대로 잡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39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DBI텍이요. DBI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6,248이고요. 네. 비중이 62%요. 네, 36,248원에 비중은 62%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38,000원에 해가지고 너무 이제 높게 평단이 높아가지고 한번 계속 조금씩 내렸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혹시 이거 계속 평단이 높으니까 조금 올라올 때 팔고 다시 매수를 해는 게 나은 건지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은 건지 네. 그거 좀 상담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전략을 매도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DB하이텍은 36,248원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매도하고 다시 담는 전략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DB하이텍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죠, 주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오늘 정리를 한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다시 사야지 생각을 했는데 내일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B하이텍은 지금 당장 뭐 팔고 나서 빠졌을 때 더 산다. 이런 전략들은 그렇게 중요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만큼 수익까지 길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DB하이텍은 답답하시겠지만 기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를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DB하이텍을 빼놓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B하이텍은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을 것 같고요. 36,200원이라면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미 많이 낮춰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37,000원 오면 그때는 비중이 많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가볍게 39,000원까지 다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하다고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올라올 때 사실 다른 종목들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은 올라왔어요. 그죠?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갈 때 이 종목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좀 지금 올라오는데 이 종목이 좀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37,000원에서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는 39,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DB하이텍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고 또 업황 전망도 좋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더 보유해 보시고요. 37,000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목표 주가 39,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200원 20%. 네, 9,200원의 비중 50% 맞으세요? 20%. 네,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물타기도 해서 거기 내려왔는데 저번에 9,300원 갈 때 놓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올라올 수 있나 궁금했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지난달 네. 말쯤에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치셨고 이제는 좀 매도 시점이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데이터 솔루션은 9,2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재가가 이제 8,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 놓치신 게 참 9,2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요? 시청자분 혹시?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때 아, 파셨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좀 아쉽네요. 예. 이게 항상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주가가 빠져요. 예. 그렇게 그때 매도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는 손실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한 번의 그 타이밍 때문에. 네. 지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중간중간마다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빼고는 사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아요. 기업 자체가. 예. 그래서 그만큼 매매를 하기에는 적당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올 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올 때 잘 빠져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볼 때 아직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예.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한 번 올라왔다 또 빠져버리잖아요.
아마 네.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오면 9,200원에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9,200원에. 네.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거래가 들어오고 9,000원, 9,200원 오면 그때는 그냥 나오세요, 확실하게. 더 기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직도 오래 또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앞에 정도만큼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결정을 내릴 때 확실하게 딱 내리지 못하면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타이밍이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거거든요. 다시 나오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S. 삼성 SD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74,5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50%예요. 네, 현재가랑 매수가랑 똑같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산지가 좀 한참 되는데요. 아, 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쫙 빠져내려와서 이걸 다시 매도를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싶어요. 네, 이제 매수하신 지는 꽤 됐는데 좀처럼 수익으로 올라오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대응법 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SDS는 17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어제도 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네요.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업을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매수한 지는 한참 되는데요. 그게 자꾸 빠져서 물타기를 좀씩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수 단가가 또 높으셨고, 네. 지금 현재 본전이네요. 네, 거의 근데 매수가, 이게 그죠? 제일 삼성에서 제일 안 오른 것 같아서 잡아봤는데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올라가요. 실적이 안 좋은가.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 지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거 부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 기업을 좀 길게 보면 지금 지난 3월 달부터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네. 그렇죠. 3월 달부터 지금 거의 11월 달까지 안 움직이다가 10월 달 말까지 안 움직이다가 이제서야 2달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면 4, 5, 6, 7, 8, 9, 10 거의 7개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삼성 SDS는 보면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안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였냐면 6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니까 7, 8, 9, 10, 11, 12. 한 6개월이죠. 그죠? 네. 얘도 이 기업도 사실 어찌 보면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빨라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 돼요. 결국은 참는 사람한테 기회가 옵니다. 아니 참을 수는 있는데 혹시나 네. 더 밑으로 많이 떨어질까봐. 네. 삼성 SDS는 지금 가격이면 수익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정 답답하시면 나중에 19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20만 원까지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네. 이게 투자자 본인의 성향에 맞아야 돼요. 네. 만약에 19만 원까지 지금 19만 원까지 왔는데 나는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러면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좀 더 끌고 가보겠다. 그럼 20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까지 왔는데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주가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은 투자금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50%니까. 네. 그래서 네. 올라갈 때마다 좀 줄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네, 내년까지 바라보고 차분히 계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도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흐름처럼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SDS도 더 보유를 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19만 원 그리고 2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내년까지 좀 길게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58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727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좀 흔들림을 보이다가 역시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0.65% 오른 912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삼성 STS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